네, 반갑습니다. 2월 20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또다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 좋다고 그랬죠. 자, 장 초반에 하락 출발, 그 다음에 계속 하락세 보이다가 막판에 쫑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다우지수가 플러스 0.16, 나스닥은 플러스 0.07, S&P 500은 플러스 0.03입니다. 뭐 이런 상승이라면은 일단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기대감 또 가져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가지고 놀다가 그래 마음껏 가지고 놀아 그러다가 제자리만 갖다 놔. 네, 이런 느낌. 자, 장중에 아무리 마이너스가 나오든가 말든가 그러든가 말든가 막판에 올려만나. 네. 일단 우리는 결과물이 중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국내 증시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제 좀 올라와서 좀 부담스러워 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냥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간다면 네, 기대감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요. 트럼프 관세에 적응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네요. 네. 자, 지금 볼까요? 네. 관세 우려, 금리 인하 신중론에도 상승, S&P 이틀째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자, 0.1%라도 올라가면 일단 최고치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지금 미 연방준비제도의 신중한 통화 완화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거 FOMC 의사록 나오는데 뭐 특별한 거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폭탄 뭐 이런 얘기 뭐 걱정들 많이 하시던데 관세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은요. 제가 그 유튜브에도 그 이야기 해드렸지만 이게 정치적 카드로 활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자동차에 관세를 매긴다.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외교력으로 풀어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거기에 대한 것도 이제 알아낸 거죠. 기업들이 알아내고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자, 일단 FOMC 의사록부터 보시면 현재 정책이 금리 인하 전보다 상당히 덜 제약적이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경제가 최대 고용 수준에 가깝게 유지되면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추가 조정하기 전 인플레이션이 더 진전되길 원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이게 뭔 소리야? 네. 네, 이렇게 말을 어렵게 쓰면은 이거 그대로 번역한 건가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뭔 소리야? 그럼 여기서 한번 보면 자, 추가 금리 인하를 위해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는 네, 파월 의장의 통화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할 필요 없다. 네, 동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그 움직임들은 금리 인하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금리 인상 없잖아요. 네, 동결. 네, 지금 연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금리 인상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 동결 유지를 하게 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또 트럼프가 계속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FOMC 의사록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의사록에 담겼다. 자,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게 되면 물건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죠.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다. 자, 물가가 올라가면서 살기가 뻑뻑해질 것이다. 관세 그만 올려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야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미국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 이런 단계가 아니라 네 너에게 이런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까 너도 우리에게 뭔가 혜택을 줘라. 바로 이거죠. 그 혜택을 주면 관세 안 올릴게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니까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나 여러 그 방면적인 부분에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 그 다음에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그 다음에 자동차에 25%, 반도체 의약품에 25% 이상의 신규 관세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어요. 그 밝힌 거야.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 자, 4월 2일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월 2일이요. 시간을 줄게. 너희들이 우리한테 딜을 해. 라는 식이죠. 자, 지금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에 대한 부담감, 이거 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가고 있어. 왜? 지금 당장 닥치지 않은 불안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는 언젠가 죽으니까 그냥 말할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죽는 날까지 열심히 살게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볼 수도 있겠는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뒤에 한 말이 중요한 거예요. 관세를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이 관세 조치 부과하겠다 했는데, 시간을 주고 싶다. 너희들에게 시간을 줄게. 우리한테 딜을 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놨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뭐 수출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뭐 크게 부담이 될 것이다,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뭔지를 말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볼게.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공장 있다. 그러냐? 그러면은 좀 봐줄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외교부가 가서 일단 트럼프와 상담을 해야 되겠죠. 토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언급을 하고, 지금까지는 무관세였죠. FTA를 통해서 무관세였는데, 이 무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내놔야 될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반도체도 뭐 관세 올리겠다고 했는데, 반도체 관세 부과시키면 뭐 저는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대체품이 없거든요. HBM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관세 올려? 그래, 니들 올려봐라. 그럼 거기 맞는 물건값 올릴게. 왜냐면 HBM 대체품이 없으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도 그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 금액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일단은 내놓고 보는 거야. 네, 이렇게 해버릴 거야 라고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의약품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 물론 의약품 같은 경우도 미국에 현지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원료를 조달한다든지 등등을 통해서 뭔가 이제 해법을 좀 풀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의약품 같은 경우야말로 실질적으로 네, 몇몇 안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타격을 좀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네, 솔직히 뭐 지금 이 관세 25% 이상, 이게 사실 비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값을 세게 후려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딜을 하라, 갖고 와봐, 이런 식으로 뭔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스스로도 시간이 많이 있다, 너희들에게 시간을 줄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관세는 뭐 그게 크게 지금 당장은 영향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니콜라가 경영난으로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39% 폭락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TSMC와 브로드컴의 분리 매각될 것이라는 인텔은 16% 급등했지만 이제 너무 올랐다 그러면서 조금 내려가면서 상승폭을 반납을 했다. 자,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랐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날 자체 개발한 양자 컴퓨팅 칩 마요리나 1을 개발했다. 그럼 양자 컴퓨팅 관련한 부분들이 오늘 또 올라갈 수 있겠느냐?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때 엔비디아 뭐라 그랬죠? 네, 양자 컴퓨터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야, 내가 해줄게. 네, 5년 안에 내가 해준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런 행보는 양자 컴퓨팅의 희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군들이 오늘 살짝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 네, 좋은 쪽 변동이겠죠. 그런 쪽 움직임들을 또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슷비슷한 거고요. 네. 그 다음 2차전지. 네, 2차전지가 급등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네. 배터리 스타트업들 미국 공장 건설 계획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LG 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대신 ESS용 배터리 생산 출시한다.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넘기겠다라는 거겠죠. 자, 2차전지가 반등하는 그런 이유가 전기차가 아니다, 이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한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도태되는 후발주자들이 생기기 시작하자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 SDI, 에코프로비엠, 뭐 LNF, 에코프로머티 등등등등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동반급등했다. 자, 무조건 2차전지는 전기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자.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서 에너지 저장장치 ESS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양산하기 위해서 올해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할 것이다. 자, 에너지 저장장치 ESS는 왜 필요하냐?
지금 전력난이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하나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의 차이가 상당한 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ESS에 대한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그 수요는 사실 과거에서 계속 있었어요. 과거에도 계속 있었는데 전기차에 묻혀 있었던 부분이었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가 될 것이냐? 이 재생에너지, 네, 신재생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 친환경 에너지는 아니고 재생에너지. 이것도 친환경인가요? 네, 아무튼 이런 쪽에 뭐 추가적인 어떤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2차 전지가 그쪽으로 몰리게 되었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버티지 못하고 도태되는 경쟁사들도 있는데 오히려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그쪽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또 구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들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에 이제 사바나 같은 데 있다. 그런 데는 이제 뭐 우기와 건기가 있잖아요. 우기가 있으면은 강이 형성되고 생명이 자라나.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동물들이 많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찾고, 네, 그렇게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건기가 와가지고 싹 말라붙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이를 찾아서 대이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그것을 견디지 못해. 그러면 거기서 그냥 죽는 거야.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강자들만 살아남는 그런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2차 전지의 수요나 회복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인데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ESS 같은 부분들의 어떤 성장으로 간다면 충분히 또 2차 전지의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전기차 판매 회복이 동반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에서 네, 2차 전지의 주가 상승에는 한계가 아직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회복세 정도는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폭발적인 어떤 상승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밑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저점을 찍었다면 올라갈 수 있는 단계를 좀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실적적인 측면이 너무 크게 기대치를 가지고서 주가를 많이 올린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증가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냥 살아만 있는 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그냥 아파갖고 누웠어. 정상적으로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액 주사를 통해서 영양 주사를 맞고 그냥 밥을 눈곱만큼 먹는다. 이 정도면은 그냥 살만 있는 거죠. 내가 살찌거나 뭐 건강해지는 어떤 식사가 아니다. 그냥 생명 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전기차의 회복이 아니라 네, 새로운 부분에서의 포지션으로 2차 전지가 올라갔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살펴보면, 네, 금값 뛰니까 은구리도 달린다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글쎄, 이거는 조금, 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달러 강세, 뭐, 이게 안전자산, 뭐, 이런 쪽으로 갈고는 있겠습니다만,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 다소 완화되는 부분들.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당연한 거잖아요.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외부 환경적인 부분들이 좀 안정화됐으니까. 근데 금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왜? 올라간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달려드는 거야. 너도 나도 사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부분들로. 자, 이렇게 되면 사실적으로는, 좀, 그렇죠. 네. 왜냐면, 수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일단, 뭐랄까,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반영이 됐어. 근데 그건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들 우리가 과매수라고 그러잖아요. 이 과매수가 나타나는 것은 너도 나도 막 사서 올라가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네 조금 고민해 보세요. 네, 이 원자재 관련한 부분 원자재도 아닌 거죠. 이게 뭐 그냥 약간 투기성 움직임이 좀 나온 것 같아서 네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들로만 간다라면 이미 수요의 어떤 그 포지션은 지나섰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투기성 자금들이 좀 들어온 듯하다. 그래서 지금 산다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금을 뭐 10년, 20년 갖고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사시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단기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금을 사는 거는 조금은 애매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서 주식대가 늘리고 있다. 개미들은 찜찜한데 뭐 이렇게 얘기도 있는데 공매도가 이제 아마 조만간 시행이 될 거예요. 네, 이번에까지도 공매도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매도를 시행을 할 건데 증권사가 주식 대여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빌려오고 그 다음에 대여받은 주식을 공매도 거래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네, 이 개인 투자자 대상 주식 대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주식
대여 안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네, 저는 주식 대여 못하게 딱 막아놨거든요. 네, 그거 어디 설정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주식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 주식을 빌려갔으면 당연히 이자를 주겠죠. 근데 그런 이자에 대한 부분들이, 네, 아니다. 그거 받으려고 주가 폭락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증권사들이 대차거래 잔고를 늘리기 위해서 이 활용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데 저는 이거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동의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공매도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어. 빌릴 데가 없으면 줄어들겠죠. 네, 그런 식으로 네, 되는 부분인데 공매도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것은 많이 올라온 주식이지 많이 올라오지 않은 주식은 타겟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많이 올랐다거나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했다.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기업의 어떤 평가적인 부분보다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공매도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네, 조심하세요. 이거는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죠?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네, 좀 부담스럽다. 근데 주가가 워낙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라서 현재로서는 공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다 보여지긴 합니다. 네. 자, 그런 정도고요. 3년 만에 코스피 간다. 코스피 3000 간다. 네. 방산조선 원전 반도체 강세론의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반도체가 없으면 네, 안 되겠지만 네, 아무튼 지수가 계속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증권사들이 너무 또 발빠르게 분위기를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살짝 이거 너무 설레발 아니냐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 이제 이렇게 어떤 덩어리가 져있는 덩어리들 어떤 그룹주도 있죠. 한화든 두산이든 SK든 삼성이든 이런 덩어리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증시 상승률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네,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네, 해드릴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면 주가 상승은 더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2700도 넘겨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됩니다. 여기다가 아까 뉴스 잠깐 보시면 삼성전자 너무 싸잖아 이런 거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하고 있다. 자, 이거 너무 설레일 건 없어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설레는 게 아니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설레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올라오면 팔아먹겠다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이 삼성전자 사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는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재밌는 거는 외국계 증권사, 국내 증권사 할 거 없이 전부 다 탑픽으로 삼성전자 꼽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부분도 있었고 K 칩스법 이런 것들도 기대감이 나올 수 있겠죠. 싸다. 주가가 싸다. 근데 싸다라는 기준을 잘 생각해 보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있죠. 퍼라든지 PBR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팔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매수가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죠. 또 한 가지 반도체 재고 건전화가 시작되는 거. 자, 지금 보면은 다들 이제 반도체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재고가 슬슬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분기부터 본격화적으로 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계속 꺼내고 있는 것도 약간 수상하긴 합니다. 그동안 계속 안 좋다고 얘기했던 건 그럼 뭐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일단은 가격 하락세 진정되고 있고 주가 상승할 수 있다라면 이건 나쁠 건 없죠. 삼성전자 올라가서 시장에 나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부분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계속 살 것인지 여부를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대신에 이제 칩스법이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점들은 우리가 조금 네,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일단 상승 기조를 더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니까요. 그 정도를 체크하면서 오늘 2700 한번 넘겨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요. 또 올라갔었던 기업들의 추가 상승이 또 이어질 수 있는지 또 수급의 이동은 어느 쪽으로 이동되는지 그런 것들 잘 한번 체크해보고 대응 전략들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출발 또 한번 기대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